네, 여러분 이제 2018년도 하반기 공채시험 소방관계법규 요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물론 시험 자체는요, 뭐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다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었어요. 뭐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요, 뭐 되게 많은 암기를 해야 돼 맞추는 거, 그런 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봅니다. 그 1번 문제를 가서 놓고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놓고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죠. 근데 위탁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어떤 행정청에서 어떤 행정청이 아닌 어떤 기관 단체에다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맞게 했다가 일부만을 조금 틀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1번 문제 쭉 보시면은 뭐 맞는 거로 쭉 나가다가 여기 틀리고 한번 봅니다. 4번 보시면 어떻게 했죠?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여기 실무교육기관, 그리고 여기는 그런 대로 그렇듯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이거는 뭔가 동일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떼가지고 모아놓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교육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데라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뭔 실무교육을 위탁을 하겠어요? 교육시킬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어떤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보험처럼 돈을 걷어가지고 떼어놓고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는 소방안전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원. 그래서 여기 1번에 4번이 틀렸다. 그리고 2번 문제 봅니다. 요번 법규 시험 중에요, 2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 그러면요, 아주 엄청난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맞춰요. 여기 봅니다.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업 관련해서 착공신고라는 게 있잖아요. 착공신고. 착공신고 요거 한 다음에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착공신고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신고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착공신고 대상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이랬잖아요. 어떤 신축공사도 있고 증설교차도 있고 또 무슨 보수 뭐 교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교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게 적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신설은 무지하게 많고 증설도 어느 정도 돼요. 이거를 아마 다 외웠으면은 요걸 맞출 겁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 보세요. 여기 증설도 어느 정도 되지만 착공 여기 신설공사 한번 이거 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암기 포기라니까 이걸.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눈대중을 한번 봅니다.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1번에 볼게요. 비상경보설비 한번 이렇게 봅니다. 경보설비 중요하잖아요. 눌러가지고 불났다고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3번 봅니다. 연결송수관 송수구역. 그런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연결송수관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렇게만 나왔을 때는 신설이 나오고 증설할 때는 그 구역이 나와요. 송수구역, 경계구역. 이거는 둘 다 증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비상경보는 기본적이니까 신축할 때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설비는요, 여기 신설, 증설의 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만약 수험생이었으면 겐또로 저는 2번을 찍었어요. 물론 맞겠지만. 근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뭐죠? 화재 발생했을 때 감지하면요, 소방기관 같은데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신설 그리고 여기 증설에 전부 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역, 경계구역, 뭐 구역 여기 넓히는 거는 전부 증설이다. 맞겠죠? 그리고 비상경보는 중요하니까 신설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정리를 해야지. 여기 여러분이 가나해가지고 사흘밤 사흘낮을 외우면 혹시 외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힘들다는 거죠. 또 3번을 봅니다. 감리업자가 소방검사 감리를 마쳤을 때 결과 보고서를 알려야 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 감리 결과 보고서. 어디다 알려야 되는가 한번 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소방시설의 도급인은 뭐죠? 공사를 맡기는 사람. 나한테 공사를 맡겼으니까, 그 시설 공사를 맡겼으니까 내가 감리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감리인한테도 뭐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3번에 뭐 그 나온 얘기를 보면요. 거기 소방시설 공사업에 설계사한테 여기 알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설계사 여기가 그 대상이 아니었고 건축사한테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사한테는 알리고 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 설계사는 여기 이렇게 한번 얘기를 봅니다. 설계사는 어떤 여기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통보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관계인한테 알려야 되죠. 또 그리고 여기 도급인한테 알려야 되고 또 건축사한테 알리고 그리고 여기 소방서장 본부장한테도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설계사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4번 봅니다. 소방시설업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근데 소방시설업 영업에 어떤 영업이 있었죠? 이 영업을 보시면 있잖아요. 어떤 영업이 있었냐면요. 어떤 영업이 있었냐면 일단 1번 한번 봅니다. 1번에 보시면 어땠죠? 1번은 지금 여기서 설계업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영업 중에 설계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맞죠? 그리고 두 번째를 가서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설계도대로 어떤 신설 증서라는 것 이거는 공사업을 얘기하는데 요것 또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 이게 나왔잖아요. 안전관리 업무. 근데 안전관리 업무는 그 업에 없었잖아. 이게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감리업 이런 건 있었잖아요. 이런 업 자체는 우리가 이 영업에는 안 들어가요. 물론 안전관리하는 게 있을 수는 요거 안전관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기는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 공사업법상의 영업의 종류는 설계, 공사, 감리 그리고 방영 처리 여기까지는 있어요. 네 가지는 있지만 이런 업 자체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번에 여기 3번 이거는 지금 여기 어떤 걸 얘기했냐면 뭐 유지관리업을 했는데 요거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5번째를 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5번째는 건축 허가 신청 시에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동의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동의 대상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본부장 또는 서장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 대상으로 옳지 않는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외운 분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거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 시설 이거를 얘기한 건 아닙니까? 노유자를 얘기했는데요. 노유자 시설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노유자 시설은 어땠죠? 노유자 시설은요. 이거는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틀렸고 1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건 이건 학교 시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여기 5번에 1번 지문이 틀려서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시면요. 6번 봅니다. 6번에 보시면요. 6번 요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긴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근데 공동주택 중에서 뭐를 제외를 한다 그랬죠? 아파트하고 기숙사를 제외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닌 주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닌 주택이니까 규모는 작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거 되게 일정 부분 소방 설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어떤 걸 의무적으로 갖춰야 됩니까? 소화기를 갖춰야 돼요. 소화기. 우리가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갖추라 그러는데 여기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거 아닙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뭐죠? 그 안에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가 화재를 감지하면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다. 꼭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뭐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소방용품인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여기는 약제 내용연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교체 주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소화기의 교체 주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10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7번에 1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복도 같은데 가다 보면 뻘건 소화기가 있죠. 그 약제 어떤 교체 주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소화기의 내용 연수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법령에서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리고 8번 문제에 들어가서 봅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어떠냐면요. 이거는 내진 설계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예요. 내진 설계와 관련되는 거. 우리가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떤 지진에 대해 가지고 별 무감각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주에 지진이 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요. 소방시설 설치할 때 어떤 일정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소방시설로 맞는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내진 설계 대상 설비가 소방설비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였죠?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에 갖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일단 옥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 밖에 있을 때는 지진 나도 덜 위험해.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 밖에 그 지진 왔다고 해서 큰 피해는 없어요. 차라리 안에 있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옥외는 벌써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어떤 지진이 왔을 때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분무 설비는 어떤 가는 입자로 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이건 아니고 또 옥외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외워버립니다.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소방 설비는요.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아마 공부하면서 슬쩍 이거를 건너뛰거나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8번의 답이 4번이었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보시면요. 9번에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요. 이거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요게 약간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는 거 아닙니까?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서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막 일출 전, 일모르에 들이닥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명했을 때 뭔가 손실 발생했을 때 시가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4번을 보세요. 그 벌칙과 관련해서 한번 봅니다. 벌칙과 관련해서 보는데요. 소방조사 누가 합니까? 그 공무원이 하잖아요. 공무원이 소방조사와 관련해서 현장 가서 알거든 비밀에 대해서 어땠죠? 이거를 어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게 어땠습니까? 만약 이거를 과거처럼 300만 원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강화됐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고요. 또 주의하면서 보세요. 뭐라고 됐냐면요. 소방청장한테 업무를 위탁받은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 아니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벌칙이 약해요. 이때는 300만 원 여기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들을 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 구분으로 이게 옳지 않은 거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였잖아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죠? 이거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따져봅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네요. 여기서 10번에 1번을 먼저 보면요. 1번은 주 내용이 그거예요. 운동시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봅니다. 여기 관람서, 이 주보를 가지고 한 거는요. 이거는 운동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어떤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이건 문화집회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운동시설이 아닌데 이건 문화집회 시설에 해당이 돼요.
운동시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이거는 맞아요. 관광휴게 가서 어떤 여행도 하고 쉬고 어린이 관련되는 거는 어린이회관은 애들 데리고 거기 갈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그래서 2번은 맞아요. 이거 말고도 관광휴게에 보면요. 야외라는 말 붙는 거.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뭐 이런 게 거기 들어갔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이 교육연구다. 일반적인 학원은 교육연구지만요. 자동차 운전학원은 어떠냐면요. 이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간다. 일반적인 학원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식물원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얘기했죠. 식물원은 거기 구경을 하러 가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여기 집회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11번 봅니다. 11번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특수인화물 쭉 나와서 특수인화물 1번은 맞게 했어요. 특수인화물은 이거는 지정 수량이 50리터밖에 안 되면서 여기 사류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거기서 맞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 봅니다. 제1석유류를 얘기했죠. 1석유류를 얘기하고요. 1석유류인데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휘발유와 아세톤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근데 한번 봅니다.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이다. 한번 보세요. 휘발유가 불 붙는데 70도 미만 엄청나게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감으로 찍어도 아니라니까. 이게 21도 미만이라니까요. 휘발유인데. 그래서 요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번의 답이 2번이었다. 아마 감을 갖고 봤어도 이거 맞췄을 겁니다. 휘발유가 뭐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12번을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가 바로 12번이었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봅니다. 1번에 그 제조소가 기준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제일 크니까. 그래서 10배 이상.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가 있고 옥내 저장소가 있죠. 옥외는 옥내가 있고 옥외도 있는데요. 근데 옥내는 150이 맞지만 옥외는 100배예요. 옥외. 그래서 그걸 틀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소 10배 그리고 옥외 저장소가 100배 이상 그리고 옥내는 150배. 그런데 이렇게 50배로 했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는 뭐 규모와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읽고요. 이제 그리고 13번 봅니다. 어떤 아주 위험한 물질이 있을 때 그거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옳은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13번의 말이 답이 1번이잖아요. 1번에 보십니다. 1번에 보면 어땠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삼류 위험물이면서 지정 수량이 10kg밖에 안 되잖아요. 둘 다 액체인데요. 한번 봅니다. 운반하다 보면 출렁거리죠?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또 이런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운송 책임자 감독 또는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답이 13번의 1번이다. 이거는 10kg밖에 안 되고 또 액체니까 출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14번 봅니다. 누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 피해 조사를 해야 될 사람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는데 한번 봅니다. 시도지사는 어떤 실무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현장 가서 원인 조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날 때마다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봅니까? 서울로 치면 박원순 시장이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불 나고 저기서 화재 터지고 그거 다 가서 일을 안 본다니까요.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 서장 그리고 청장의 일이다. 14번의 답이 1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15번 봅니다. 자체 소방대를 두는 화학자동차 및 자체 소방대원의 숫자에 관한 규정이다. 요거 들어갈 바른 거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해설을 보세요. 요 표를 외우고 있냐 못 외우고 있냐 그 차이라는 거 아닙니까?
4단계라니까요. 그래서 4단계가 돼가지고 어땠죠? 12만서부터 시작해서 12, 24, 48, 48 미만 그리고 여기 미만 여기 이상 미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얼마라 그랬습니까? 48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니까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여기 석대 그리고 뭐 석대 그리고 그 다음에 15인이다. 그러면서 요 표를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면서요.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 갑니다. 화재경제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 그게 바로 16번 문제였는데 봅니다. 16번 문제가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요. 근데 여기 봅니다. 16번에 화재경제지구인데 1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본부장 또는 서장이 화재경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화재경제지구의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시도지사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땠죠? 지정 후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때 본부장 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부장 서장은 관리 책임을 진 자지 지정권자는 아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이 틀려서 답이다. 나머지 2번, 3번, 4번 화재경제지구 지정 대상되는 해당 지역은 맞는 거 아닙니까? 화학 제품 공장 밀집 그리고 위험물 저장 처리 밀집 그리고 공장 창고 밀집 전부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17번 문제 갑니다. 17번 문제 보시면요. 17번 문제로 가서 봅니다. 17번 문제 가서 보시면요. 봅니다. 소방기본법상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 보상을 해주는 거로 옳지 않은 대상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거기 그 다음에 이어졌다. 뭐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뭐 1번을 볼게요. 1번에 보면 어땠죠? 생활안전활동 여기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 생활안전활동은 우리가 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민원이니까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가서 어떤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가스, 전기, 유리 등의 시설에 대해서 위험물질 공급 차단한다. 내가 불을 끌어갔는데 지금 가스, 전기, 유리를 차단해야 돼요. 안 하면 사고 나요. 거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차단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거로서 손실을 입혔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또 세 번째 봅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어떠냐면요.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는데 거기 인력이 딸려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쳤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일을 시켰는데요. 공적으로요. 그래서 맞는데. 근데 4번 봅니다. 4번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한다. 왜? 그 차 때문에 소방활동 못하니까. 또 이동시키는 처분에 의해 가지고 BMW가 기스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잘못했죠? 차를 거기 함부로 대는 사람이 잘못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 무슨 보상을 해줘요? 되레 혼을 내야 될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려서 답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18번 문제 이어서 봅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요. 소방기본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 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원활동.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해서 근접 대기 등 지원활동.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저는 이제 어떠냐면요. 저는요. 트와이스 팬이에요. 트와이스 팬인데. 근데 트와이스가 공연을 한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나죠. 불 나거나.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해준다. 이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최 측이 있지만 부르면 가야 되죠. 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라서 도와주러 간다. 또 방송 제작에 드는 촬영 관련 지원 활동을 한다. 이거 지원 활동이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 활동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경비를 지원 요청한 사람한테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4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4번은 생활 여기 안전활동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동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이 와서 멧돼지를 뭐 체포하거나 사살했다. 또는 벌집에 벌이 날라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돈을 내라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나머지는 돈 내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원활동은 경비를 요구해요. 그렇지만 생활안전활동은요, 민원이에요. 일반 주민에.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된다. 그래서 답이 18번에 4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19번 문제 갑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래 놓고 뭐 1번이 바로 거짓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가 지표고요. 여기 저수조가 있다. 그리고 여기 맨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수도가 들어간다. 그래 놓고 1번에 뜨는데 한번 봅니다.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10m 이하일 거다. 이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높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4.5m 여기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들어가면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뭐냐면요. 흡수 부분 수심이 여기 흡수 부분 수심이 0.5m 이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 원형으로 될 수 있고 각형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형일 때는 지름 60cm 이상, 각형일 때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각각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상수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급수가 돼야 돼요. 물론 수압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거짓말한 1번 지문이 틀려서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20번 문제 봅니다. 보시면요. 급스탑,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에 여기 소방용수 표지. 이게 소방용수라고 표지를 써붙여 놔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안 해온 분들은 상황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울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소화용수 표시인데 어떻게 돼 있죠? 문자가 어떤 색깔이고 그리고 여기 봅니다. 여기 소방용수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안에 여기 소방용수라고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소방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자 요거를 어떤 색으로 하라 그랬죠? 문자가 백색. 문자는 주로 여기 문자를 백색으로 하라 그랬고요. 내측 바탕 그리고 외측 바탕. 요게 내측 바탕이고 요게 외측 바탕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는 하얀색, 그리고 내측 바탕은 빨간색, 외측 바탕은 청색으로 한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들어봅니다. 청색, 적색, 백색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면요. 그게 합당한 게 바로 1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안 해오면 끝장이에요. 감으로 잡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안 해왔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 번 많은 수첩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다 써놔야 돼요.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워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적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 그거를 얘기 드리면서 여기서 해설을 다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